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악몽 같았던 상견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 끔찍했던 하루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비밀 같은 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31살 지연 씨에게는 상견례 날이 바로 그런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상견례의 악몽입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한 사람과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자리. 상견례. 정말 설렘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그 순간이 우리 지연 씨에겐 어떻게 지옥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날. 그 자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소는 아주 정갈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마주 앉아서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약혼자인 민호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박 회장.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갑구나. 바로 이 한마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순간 지연 씨의 심장이 쿵 하고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 인자한 웃음 뒤에 가려진 목소리, 그리고 코를 훅 찌르는 그 짙은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5년 전 지연 씨가 정말 필사적으로 잊고 싶었던 그 기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자신을 찾았던 그 어두운 방에서의 기억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수요일의 기억입니다. 대체 5년 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당시 지연 씨는 몸이 아픈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 박 사장의 거만하고 소유욕 강한 목소리로 너처럼 깨끗한 애가 왜 이런 데서 썩고 있니?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수요일엔 나만 봐라. 그는 겉으로는 아주 매너 좋은 단골 손님인 척했지만 그 매너는 철저하게 돈으로 산 가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박 사장이었던 겁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돈으로 자신을 사던 그 남자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기업 회장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눈앞에 앉아 있는 거죠. 과거의 가불관계가 미래의 가족관계로 뒤바뀌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지연 씨는 정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면 뒤에 숨겨진 위협입니다. 상견례는 계속되고 지연 씨에게는 그야말로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 흐릅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씹히지도 않았고 박 회장의 그 끈질긴 시선은 마치 거미줄처럼 그녀를 꽁꽁 올가매는 것 같았죠. 그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아주 노골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머금었지만 서늘하고 위협적인 톤으로 지현 양은 인상이 참 낯이 익어. 혹시 예전에 강남 쪽에서 일하지 않았나? 다른 가족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질문은 오직 지연 씨만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다는 일종의 시험이었죠.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알아봤고 너는 이제 내 손아귀 안에 있다는 선언이었죠. 그는 과거의 권력을 이용해서 현재의 그녀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그녀가 공포에 떠는 그 모습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상견례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무렵 박 회장은 복도에서 지연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인자한 시아버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결혼 선물이다. 조만간 따로 보자꾸나. 그 말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관계를 빌미로 다시 한번 그녀를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아주 명백한 협박이었죠. 네 번째 이야기는 존엄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과거의 손님과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굴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맞서 싸울 것인가?
그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힘을 무력화하는 것. 박 회장에게 먼저 연락해서 만약 자신이 무너지면 그의 사회적 명성도 함께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무기인 두려움을 역으로 이용한 거죠. 두 번째는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약혼자에게 자신의 과거와 시아버지의 정체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 비밀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을 잘라내는 것. 이 비극의 시작점이 될 결혼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추악한 가족의 이론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극복할 용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지연 씨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파혼이었습니다. 물론 약혼자는 큰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연 씨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건 도망이나 패배가 아니었어요. 추악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그녀 인생의 가장 용감한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가 드러날 위험까지 전부 감수하고 진실을 택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숨지 않겠다는 걸 넘어서 과거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그 힘이야말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진짜 적이라는 거죠. 지연 씨가 상견례장에서 마주한 것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어쩌면 그녀가 넘어야 할 인생의 마지막 거대한 벽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연 씨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기와 존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